자, 과학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거의 10여 분 가까이 나왔어요. 큰일 났네요. 준비 안 됐는데. 4분짜리 준비한 거 아닙니까? 대충 떼우고 지나가려고.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는요. 예. 요즘 증기기관 쓰이는 곳 없잖아요. 그죠? 예, 산업혁명 시대 쓰이던 거죠. 예. 그 뭐 가끔씩 19세기. 추억 기차 뭐 열차 이런 거나 좀 다니고 그런 것 19세기에 같은데. 나와서 20세기 중반까지 계속 쓰였고. 그렇죠. 네. 칙칙폭폭. 그런데 80년대까지도 쓰였네요. 쓰였습니다. 한 번씩 뭐 관광열차 같은 거는 네. 다니고 했는데 조만간 새로 증기기관을 장착한 탈 것이 등장할 것 같아요. 증기기관. 예.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우주 로켓입니다. 증기기관 로켓.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증기기관이라는 게 네. 우주에서 작동할 리가 있나요? 근데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좀 설명을 처음부터 드리면 네. 미국의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의 과학자인 필 매츠거 박사가 예. 민간 업체인 허니비 로보틱스하고 함께 예. 증기를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주선 시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증기를요? 연료를 석탄 막 삽으로 물론 퍼내는 그건 거예요? 아니고 예. 사실 물은 어떻게든 끓이면 되는 거니까. 연료는 석탄을 뭡니까, 그러니까? 연료는 태양광이죠. 태양광으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든가 열을 만들어내는 건데 예.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로켓이란 거는 우리가 태양광 증기기관을 만든다.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이 힘은 증기에서 얻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증기기관의 기본 원리는 이제 물을 끓이면은 이게 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1600배 이상 확대가 네. 되니까 그 그래서 힘을 이제 뿜어내는 거잖아요. 피스톤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뿜어내는 힘은 사실 추진력 로켓에서 나오는 분사력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것도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 게 그건 밀어내는 힘이잖아요. 네. 그렇죠? 밀어내는 힘인데 로켓처럼 추진력을 갖겠나? 기차를 밀어내는 힘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못 갔습니다. 예. 못 갔다서 포인트가 뭐냐면 예. 일단 지구에선 못 쏴요. 지구에서는 일반 로켓을 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우주로 나가서 달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발사가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뭐냐면 제한적으로 쓰는 거네요. 이게. 제한적으로 쓰는 거지만 사실 굉장히 유용한 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로켓을 일단 지금은 뭐 화석연료나 수소 같은 거를 넣고 예. 액체 산소해 가지고 불을 붙여서 보내잖아요. 액체나 고체로. 그렇죠. 예. 불을 붙여서 보내고 나면 예. 얘가 나중에 우주 공간에 뭐 달에 가든 어디 가든 예. 일단 거기까지 갈 연료만 싣고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중력 상태죠. 예. 예. 그리고 거기 착륙하고 나면 뭐 다시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예. 연료 떨어지면 그냥 버려야 되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뭐 채울 수도 없고 무슨 뭐 급유기가 갈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또 주유소도 채우러. 없는데 뭐 달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증기 로켓이라는 게 이 틈새를 공략한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예. 지구에서 증기인만으로 로켓을 발사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힘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누리호도 증기기관 달면 되지 뭐하러 지금 고생하겠습니까. 근데 일단 우주로 나가서 중력이 약한 곳에 가서 거기서부터 증기힘으로 다시 발사를 해서 여기저기 천체들을 돌아다니는 게 가능한 거예요. 발사, 그러니까 뒤로 뿜어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증기요, 수증기. 진짜로. 그러니까 수증기. 압력솥 그거 치 나오는 거. 그러니까 수증기를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증기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을 끓여서 태양광으로 수증기를 뿜어내가지고 네. 그 추진력으로 이런 달이나 뭐 소행성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 작은 행성들이나 작은 위성들에서는 물은 어디서 충분히 구합니까? 물을 현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우주에 널린 게 물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액체물은 없지만 얼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미 이제 달에도 얼음이 있습니까? 달에도 최근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얼음이 없는 곳에는 못 쓰는 거네, 그러면. 얼음이 없는 곳에 못 쓰지만 실제로 얼음이 있는 곳만 다녀도 굉장히 많은 곳을 얘 혼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현지 조절하면서 거의 태양계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얼음은 사실 소행성에도 대부분 있고요. 혜성에도 있고 그리고 그 얼음이 지하 깊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하 깊숙이 없고 되게 표면에 있습니다. 표면에. 예. 그리고 토성의 위성들, 목성의 위성들, 뭐 유로파니, 이아페투스니 뭐 이런 데 다 이제 얼음층이 바깥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발사는 그 액체를 넣는 그 고체를 넣어 기존에 지구상에서 한다면. 네. 기존의 로켓 추진체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중력을 벗어난 다음에 네. 우주는 무중력이거나 또는 중력이 약한 행성들이 있지 않냐. 그렇죠. 플러스 조건이 더해지는 게 거기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얼음이 있는 곳. 예. 거기 가서 물을 땡겨서 그렇죠.
물 많이 땡겨야 될 것 같은데 그 수증기가 그 정도. 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얼음. 아니 제 말은 그 우주선이 그 전기밥솥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 압력솥. 예. 예. 하는 거. 압력솥 되게 크겠죠 그게. 그 세게 발사해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산상으로. 예, 계산상으로 되고. 그 물을 그럼 가득 머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얼음을 녹여가지고 태양광으로 물을 이제 그 태양광으로. 보일러에다 가득 채우고 예. 그걸 태양광으로 끓여가지고 뿜어내서 중력을 충분히 조건이 벗어날 또 수 있네요.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비치는 측면에서만 가능하겠네요 또. 근데 이제 가는 동안에 그건 또 비축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요한 가는 동안에. 포인트는 현지 조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속 이제 이런 천체들 재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기발한 태양계 내 발상이네요. 예. 기발한 발상입니다. 돈이 예. 그때부터 하나도 안 드니까요. 연료도 안 들고. 그렇죠. 그동안은 보이전이 뭐니 이런 애들은 그냥 관성에서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뭡니까 행성들 사이에 인력 그런 거죠. 가지고 플라이바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로 간 건데 얘는 어딘가 착륙해 가지고 예. 자체 연료를 조달하고 태양으로부터 물을 끓여가지고 지금 그 압력밥솥처럼 꽁무니로 그 예. 수증기를 쏴가지고 뜰 수 있다.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탈출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비슷한 곳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 데들이 태양계 내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재밌네요. 예. 그러면 왔다 갔다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태양계 내에서 이런 조건만 갖춰지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뭐 10군데든 20군데든 다니면서 계속 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원도 다니면서 착륙했다가 네, 갔다가 태양열 전지로 축적했다가 그렇죠. 물 모아가지고 또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가고 또 딴 데로 가고 이런저런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어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뭐 극복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건 마침 아니지만 착륙했는데 물이 500m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처로 착륙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얼음이.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겠네요. 거의 무인일 것 같은데 500m를 우주선 옆으로 기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건 좀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막상 실제로 보낼 때는 이거 아직은 뭐 당장 발사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발상은 굉장히 재미네요. 예, 발상이 재밌습니다. 우리 이게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거죠.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고요. 이게 논문 같은 게 나온 거고 시제품이 나온 거고.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거 뭐 조그만 걸 만들었겠죠. 모형 같은 거를 물론. 그러니까 물 채취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건 가능해도. 근데 예를 들어서 물이 진짜로 많은 행성 같은 경우에는 물이 표면에 그냥 얼음 덩어리로 널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호수로 어디 한 군데 모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그게 우주선이 내려앉을 정도로 꽁꽁 얼어 있는 곳인데 그리고 암석들 사이에 물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이제 꽝꽝 얼어야지 거기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그걸 깨야 되잖아요. 깨야죠. 깨서 그걸 채취해서 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우주선이 로봇팔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있겠죠. 달고 가겠죠. 그것도 뭐 태양광으로 하든가 뭐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그 꽂아가지고 막 드릴 뭐 해서 이제 뽑아내야죠.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술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은 근데 지금 지구에서도 광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쓰고 있거든요. 사람이 하잖아요. 다 보면서. 뭐 그래도 중장비를 쓰는 거지 기본적으로 무선으로 하겠죠. 뭐 어떻게. 근데 발상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발상이 되게 신선해요. 어쨌든 한 이게 번 날아간 이상 계속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네, 자체 조달. 무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장 날 때까지는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사진도 찍어보낼 수 있고 뭐 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큰 행성에는 못 내려앉겠네요. 큰 행성은 조금 어렵죠. 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 중력 때문에. 탈출 가속도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화성 같은 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화성은 이제 중력이 3분의 1이니까 지구에. 네. 근데 달 정도만 돼도 아까 6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좀 탈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압력밥솥에서 나오는 칙 하는 것만으로 우주선이 방향 전환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주 공간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그 영화도 보시면 방향 전환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정말 그 소리 나죠. 칙칙칙 소리 나잖아요. 무중력 상태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무중력까지는 아니어도 중력이 약하면 그 뭐 꽁무니에서 수증기 뿜어서 갈 수 있다. 예. 야,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틈새를 노린 발상이고요. 이게 물론 뭐 이게 실제로 현실화 될 때까지는 장벽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첨단 뭐 원자력 엔진이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스팀펑크 옛날에 저 증기기관 시계 발표한 거 돌아간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신선한 발상이에요. 아무도 생각 못했던 방법.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죠. 어떻게 증기기관을 다시 우주선에 쓸 생각을. 그렇습니다.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고. 예. 여기서 과학이 엄청난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건 모르는 거죠, 진짜로. 예. 자, 원종우 씨였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흥미롭고. 예. 요 뜨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